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베트남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격리된 한국인이 식사로 베트남 측에서 준비한 음식 반미가 나오자 빵쪼가리라는 표현을 해 기분이 나쁘다며 혐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시키고 일본과의 돈독한 사업체계를 구성해가며 노선을 확실히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맡아 경기를 펼칠 때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베트남 축구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며 마치 우리나라가 승리한 양 기뻐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행보인데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고 하죠. 대한민국이 베트남에 보냈던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들, 이번 영상 보시고 계속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 예정이었던 모바일 연구 개발 R&D 센터 착공식을 취소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한국발 비행기의 착륙을 불허하고 있어 해외 출장에 차질이 생긴 탓입니다. 이 R&D 센터 건설에는 1억 6천만 달러, 약 1,9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주요 글로벌 생산지입니다. 연간 모바일 제품 1억 7천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 TV와 가전제품도 대규모 생산 중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 4곳에 2018년 총 매출은 657억 달러, 약 79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이미 베트남 측과도 많은 일자리 생산을 약속했지만 베트남은 한국발 비행기의 하노이 호치민 공항에 착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입국을 차단한 것입니다. 착공식 한번 취소된 것보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현 상황의 여파로 스마트폰 생산 물량을 구미에서 베트남으로 한시적으로 이전키로 한 가운데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OLED 모듈 공장 증설을 추진해온 삼성 디스플레이가 본사 협력사를 포함해 총 700여 명의 직원들을 조만간 베트남으로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주 베트남 한국 대사는 한국에서 들어올 인력 700여 명이 격리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14일간 발이 묶일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와 여기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 베트남 양국 경제에 공동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현지 정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는 전문가들, 엔지니어들이 사전에 한국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2주 격리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모듈을 제조하는 곳은 천안, 중국, 베트남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있는 플렉서블 OLED 모듈 공장을 증설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OLED가 갤럭시 S20, 갤럭시 Z 플립 등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과 중국 스마트폰 등에 탑재됩니다. 한마디로 베트남 믿고 삼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미래를 투자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로 삼성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유기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지체 없는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할 사람들이 입국도 못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삼성전자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국내 철강사들도 난감해졌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포스코, 세아제강은 영상회의 등으로 현지 상황 파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현지 고객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미국 등 주요국까지 번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사 가운데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은 포스코와 세아제강 두 곳입니다. 우선 포스코는 형광을 생산하는 포스코 SS 비나를 베트남 붕따우성 푸미 공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최근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SSB나 철근 부문은 매각하고 형강 부문은 지속적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SSB나는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형강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향 수출 물량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포스코는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한 H형강 수출 감소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철강 판매 및 물류상에 제약이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990년 중반 공장을 건설한 이후 현지 고객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들이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 사업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 법인은 영상회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세아 제강 지주도 이번 일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아 제강 지주는 베트남 현지에서 세아 스틸비나 베트남 스틸파이트를 통해 연간 37만 톤의 강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입국 제한 조치가 미국으로 번질 경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생산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가동 중인데 이 경우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메일이나 영상통화 같은 방법들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이 영상통화, 이메일로만 될 것 같았으면 지금처럼 비행기가 발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업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신뢰와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인데 긴 시간 큰 비용을 쏟아가며 베트남에 투자해온 우리 기업들이 닥쳤던 개신세로 몰락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벙찌게 만드는 베트남의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트남은 이렇게 한국을 입국 금지시키고 일본과의 협력을 돈독히 해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M&A를 중개하는 일본 기업 일본 M&A 센터가 이번 달 베트남 호치민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거점은 싱가폴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일본 기업 베트남 기업 인수합병 M&A 지원 체제를 강화합니다. 이 시설은 호치민시 1구의 오피스 빌딩 디텍스코 파이낸셜 타워에 입주했습니다. 일본 M&A 센터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자회사 매각 등에 따른 크로스보더 M&A 안건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 M&A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정은 남달랐던 터라 이 시국에 일본과의 협력이 더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인 출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 찾은 나라는 베트남이 429만 명으로 2위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인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여행지 1위는 전년 대비 6배 이상 603% 성장한 베트남입니다. 다낭을 비롯해 나트랑, 뿌꾸옥 등 중소도시들이 각광받으면서 한국인들이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가 오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문전박대를 택했고 일본과 손을 잡고 가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전 보지도 않던 베트남 축구를 박항서 감독님의 노력으로 결승에 올려놓고 우승시켰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이긴 것처럼 함께 기뻐해줬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베트남을 볼 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응원하듯이 기뻐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베트남 정말 실망스럽네요. 기업들 일은 하게 해줘야죠. 아니 공장까지 다 지어놓고 일자리 약속까지 해준 기업들 뒤통수 남아 나겠습니까? 베트남의 지하철도 다 한국에서 깔아주고 있고 축구 우승시켜줘, 생방송으로 실시간 응원까지 해줘. 네 그래요. 일본이 그렇게 좋아요? 일본이랑 그 M&A 센터로 한번 잘해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죠?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시청자 여러분을 볼 때면 조금이라도 힘을 드리고 싶은 페페TV의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을 내서 이 위기를 이겨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려 노력하고 있을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로 봉사 가시는 의료진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의료인들입니다. 몸조심히 다녀오셔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 지역 여러분 힘내세요. 그 밖의 지역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심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우리는 항상 이겨내 왔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6.25 참전 70주년을 맞아 항미 원조를 띄우면서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미 원조는 중국식 표현으로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한반도를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항미 원조 참전 70주년 행사에서 6.25 전쟁을 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국제전략과 냉전사고에서 출발해 한국 내전에 무력 간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쟁의 모든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게로 돌렸습니다. 명백히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들이 조국과 인민, 평화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내어주었다. 중국인민은 침략자를 때려 눕히고 전세계를 경천동지하게 했다. 중국의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에 한국 정부는 늑장 대응을 했습니다. 발언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난 24일 저녁이 되어서야 외교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중국의 입장을 반박하기는 했지만 늑장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미 원조 논란이 현재도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이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내전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근간으로부터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청년 조직은 공식 웨이보 계정에서 문답 형식을 통해 한국 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산주의 청년단은 당시 북한과 한국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국가의 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시도 틀렸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죠. 이들은 한국과 북한 쌍방 간의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더욱 커진 건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출신 연예인들 때문입니다. FX 빅토리아, 엑소레이, 프리스틴 출신 주결경 등 K-팝 아이돌 출신 중국인 연예인들이 항미 원조를 기념하는 글을 중국 소셜미디어에 일제히 올렸습니다. 이에 여론의 강한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불과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데뷔해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은 중국 연예인들이 중국 SNS 웨이보에 관련 선동물을 업로드하며 같은 중국인들,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선동에 힘을 싣고 있다. 그들이 파렴치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동조한 뒤 뻔뻔하게 한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퇴출이 힘들다면 한국 활동에 강력한 제재를 걸어달라. 이른바 한국 연예계에서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용하지만 여론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 혹은 애국주의 교육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대중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중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언뜻 이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핵심이 있습니다. 한국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그런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BTS가 벤플리트상 시상식에서 6.25 관련 발언을 한 이후 계속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커지면 다시 한번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태도는 당연히 미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중 갈등으로 당장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막을 방법이 없겠죠? 중국의 억지 주장에 미국도 곧바로 응수에 나섰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6.25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국가 정상의 발언에 곧바로 대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미 국무부의 반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6.25 전쟁이 단순히 발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고 남한을 침략한 것이다. 자유국가들이 이에 맞서 싸우자 중국 공산당은 수십만 명의 병사를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불러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모든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국제적 여론이 나빠지자 중국은 한 발 물러서려는 듯 보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는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화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중국의 인민들은 평화를 애호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단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의 이웃 나라인 한국, 일본과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만 싸우자는 것인데요. 중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게 공감이 가시나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틈만 나면 다른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면 무척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는 한 발 물러서면서도 마지막까지 중국을 옹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전략과 냉전 사고를 바탕으로 한국 내전에 무력 간섭을 했습니다. 제국주의 침략자인 전쟁의 불꽃이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의 진문 앞까지 다가왔었죠. 결국 중국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참 끝까지 뻔뻔하네요.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앞서 정부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외교와 안보라인 장관들의 입장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됐다고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외교부는 입장 발표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외교부가 그동안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은 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재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원칙적 입장만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왔죠.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 조치 등 적극적인 유감 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6.25 전쟁은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사주를 받아 북한이 남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도발에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